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은요, 저도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제 컵에 냉수 한 잔 떠갖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찍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커피는 마시고 싶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냥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올해 그냥 연말이잖아요, 벌써. 어느새. 그리고 또 이제 연초 며칠 후면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올 한 해는 유난히 사건, 사고 진짜 다사다난이 이렇게 이 말을 두고 이렇게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한 해를 보내는데요. 저도 그 3권 수업 끝내고 나서 쉬면서 참 마음이 찹찹하면서도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3권 수업 끝내고 나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는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한 20일가량을 영상을 잘 안 찍다가 여러분 뭐 리아랑 하는 60 seconds는 계속 올려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1년 반 동안 최고로 끌고 왔던 그 좀 딱딱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수업을 벗어나서 원래 제가 여러분들과 되게 능동적인 이렇게 뭔가 좀 뛰어있는 그런 바이브로 다시 수업이면서도 여러분과 소통의 창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책에다도 적어보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도 했는데요. 카메라를 켜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이 벌써 딱딱하게 입에 붙은 말투가 있는 거예요. 수업 방식대로.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끊고 또 다시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완벽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계속 하다가 안 돼 브레이크를 걸면은 아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제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책 수업을 해도 안에서도 뭐 하기도 했지만은 뭐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책 수업을 하면서 너무 굳어져 버린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냉수 한 잔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요즘에도 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제가 엊그제까지도 수업을 했던 그 현장의 느낌으로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개인 수업을 듣는 분들에서부터 단체 수업까지 많은데요. 그분들을 뵈면서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팍 하고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거를 극복을 못할까? 정말 만날 수만 있으면은 바로 만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보면서 트레이닝도 막 시켜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요. 답답해서 오늘은 그 얘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또 댓글에 아줌마 뭐 그러려면 들어가세요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새해 복 못 받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우리 기술령 팀 여러분들 아직도 제 편에 계시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영어 왜 공부하세요? 왜? 제가 왜 공부를 하시냐고 여쭤본 이유가요. 우리가 새해 첫 다짐은 아마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막 하면서. 저도 이 줌 수업을 요즘은 다 줌 수업 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진짜 이 한 분 한 분 다 미리 만나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개별 인터뷰를 다 해보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분들도 다 처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한 달 수업 분량만 지나가도 목적이 어딘가로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영어 표현 외우는 거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알아가는 거 정도에 이게 멈출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들 겪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표현에 빠져들다 보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럴 때는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그 입시 제도, 특히 점수 따기 영어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 단어 외우기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성적 올리려면. 이 얘기 뭐 다른 영상에서도 해드리긴 했는데, 그럴 때 뭐 아이들이나 뭐 성인 어른분들도 사실 그렇죠. 토익 점수 때문에. 왜 단어를 그렇게 미치도록 외우게 시켰는지, 그 단어 시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우리 한국 분들이 유난히 머리가 딱 붙여져서 막 유연하게 사고를 막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영어예요. 그래서 꼭 외웠던 단어 그대로만 번역이 되고 그대로만 이게 접목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문맥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이게 그거에 따라서 뜻, 말투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정말 유연함에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거가 언어인데, 그 기본을 쏙 빠뜨리고 무조건 외우게 해서 정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뭐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점수로만 평가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보다 더 나은 점수로만 평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그 위에 있다는 증명을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듣는 분들한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어 외우는 거 그만하시라고. 언어라는 게 이게 외운다고 그대로 각본대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외워서 가능한 부분은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책의 1, 2, 3권 중에 1권,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렇게 해서 단문 아니면은 어떤 그 특정 상황, 카페, 커피 주문, 이런 식으로 딱 단문일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외워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통했다, 잘 외우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외운 거를 써먹었는데 잘 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소통, 관계를 이어가는 쪽에 이 외운 대로 안 나가면은 사람이 막 자꾸 좌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새해에 여러분 단어 외우기 하지 마십시오. 새해 다짐 중에 영어 공부 있으시다면은 단어 외우기 하지 마시고요. 표현 외우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 하고 차라리 그 표현에 우리 한국어, 내가 이미 여기 완전히 탑재되어 있는 한국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잘 접목을 시켜서 좀 생각을 이렇게 넓히는 그 도구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식은 죽 먹기다 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때 표현이 이거였는데 라고 한 번 더 끄집어내 보는 거죠. 무조건 또 외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모두 다를 외우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외워서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점수 안 나와주면 답답한 그 심정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빨리빨리.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한 3개월, 6개월 공부를 하면 뭔가 막 점수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아니면 빨리빨리 막 뭔가가 쏟아져 나와줘야 되는데 언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만 또 팀이 잘 짜져갖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기에 망정이지, 그 중에서 막 성질 너무 급하신 분 계셨으면 저도 되게 곤란했을 거예요. 물론 설득 작업도 합니다. 무슨 설득 작업이냐면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투명한 글라스가 바로 여기 내 눈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나가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쫙 펼쳐져 있죠. 근데 내가 여기를 아무리 부딪혀도 나갈 수가 없어요. 유리벽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표현할 때 쇼생크 탈출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곤 해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그 보면 숟가락으로 계속 파잖아요, 한 자리를. 파고 또 파고 하죠. 파고 또 파고 하는데 매일매일 파다가 나중에 이만한 구멍 나와서 비록 그 하수구 막 더러운 오물을 뚫고 가지만 막판에 가선 자유, 이거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단어 외우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화라는 게 단어 던지고 아니면 단어만 알아듣고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어가 한국에서 다 시험 점수는 단어 위주, 문법 위주, 뭔가 공식, 언어의 원래 그 습성, 기본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티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버티기라 하면 지금 당장 뭔가가 점수 아니면 내 입에서 팍 터지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딪혀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계속 같은 작업일지언정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그 순간이 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꼭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있죠. 막무가내로 우리 소위 말하는 무식하게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쓰면서 지혜롭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있으면 쇼생크 탈출해서 그 구멍 파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가이드해주면 나 잘할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경험이 있는 분이 곁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 봐도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가시거나, 아무리 좋은 가이드가 있어도요, 고삐 잡아 당겨도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하면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삐를 잡아 당기는데 자기가 막 더 알아서 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자꾸 부딪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희한하게 영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자존심,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이입되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커피 주문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 주문할 때 미국인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커피 마시면서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커피 맛이 뭔지도 몰라. 그냥 우울해. 그런데 내가 좀 잘 통했어요. 뭐라고 말한 게, 커피 진짜 맛없는데도 너무 커피가 이게 맛있어.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에 깔린 심리를 잘 보아하면 이것도 어떤 결과물, 빨리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목적이 단지 나는 단문만 던져서 커피만 사 먹고, 아니면 공항에 가서만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작지만 스몰 톡이나마 내가 원어민들과 진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편지 오고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표, 선생님과 같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부분이,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자유로워. 커피숍, 공항까지만.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가려고 하면서 나를 막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꾸로 서울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나는 여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바다를 보러.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게 맞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가이드를 잘 만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쪽을 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옮기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은 여기다 두고 빨리 가는 방법만 찾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걷기도 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뭘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영어를 공부하실 때 목적이 뭔지를 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내가 향해서 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결과, 아니면 결과라는 게 결국엔 빠른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것만을 보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보태져야 되는 게 바로 버티기. 이게 버티기가 좀 그런가? 그러면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저한테 좀 기분이 상하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당신은 한국이 아니라 영어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한국이 아니라 영어를 쓸 수 있는 미국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당당하게 아닙니다 그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어라는 거,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환경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 개체수로 따지면은, 그리고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주어진 환경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인을 부딪히는 게 맞아요. 근데 성인은요, 내 의지에 따라서 미국인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실제 미국에 와서도 내가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굳이 엮일 이유가 없어. 나 부끄럽고 내 영어 틀릴까 봐 나 말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반면에 한국에 있어도요. 나 오늘 이렇게 한번 배운 거 영어로 녹음해 볼게. 내가 카메라 보면서 녹화해보고 내 모습 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스피치 해봐야겠다. 쉐도잉도 따라해보고 영화 속 대사 따라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practice,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옮겨보는 거가 관건이지, 어떤 미국에 사나 영국에 사나 뭐 이런 거에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최상은 물론 영어권 국가에 가서 내가 영어를 마음껏 실제로 원어민과 써보는 거가 가장 좋은 프랙티스가 이상적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의지가 더 강한 유에 속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처럼 어쩔 수 없이 나 그래도 쟤네들하고 엮이고 싶고 놀고 싶고 밥 같이 먹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도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 환경에 내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버티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난 그래도 진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자존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조급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언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머리로는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는 아는데도 자꾸 속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 수업을 들어볼게요. 제가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3개월 이렇게 하셔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각 1시간씩 만나도 한 달이면 8시간입니다. 그러면 3달을 공부해도요, 24시간이에요. 하루. 그 중에서 제가 기초반과 중급반이기 때문에 한국어 반, 영어 반을 쓴다고 해도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거 한국어말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이 쓰신 영어는 몇 시간이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요. 내가 실제로 영어에 막 노출돼야지 영어 는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영어에 노출시킨 시간은 솔직하게 얼마나 되길래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영어가 안 통하고 원어민이 말한 거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셔야 되나요? 그거는 내가 그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백종원 씨 되게 여러분 아시죠?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꼭 비즈니스 마인드셋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인정도 되게 풍부하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식당 열어서 돈 많이 벌어요? 이 목적만을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은행이든 아니면 선생님이시든 뭐 아니면 각 직종에 어디에 계시든 내가 프로페셔널 하다는 그 자리, 장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30년 이상.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24시간도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오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 결과치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내가 이렇게 1년을 공부했는데 시험을 패스를 못해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땐 내 목구멍에서 이게 내 말로 탁 튀어나올 때까지는
실제로 부딪히면서 해본 시간도 약하고 이 용량도 적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다른 분한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저한테 제일 많이 적용을 해요. 아, 그것도 못 알아들었어. 나 아직도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한다든가, 왜 못 알아들었을까?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창피함, 쪽팔림 왜 없겠습니까? 또 이게 무슨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 얼마나 망신살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어느 정도의 fear, 공포도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공포 느껴지잖아요. 막 달리잖아요. 약간은 그런 것도 참 좋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어에 대한 마음다짐에 저한테 지금 요즘 많이 오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이메일 답장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성의 없이 똑같이 CC 붙여가지고 이메일을 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른 듣기, 문법, 그리고 reading, 그리고 speaking, writing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셔야 할지를 제가 또 차곡차곡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드리겠지만은 우선은 이런 걸 하기 전에 내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이고 실제 내가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그거 먼저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장사 내가 정말 명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목적이 없이 그게 취미이신 분들도 요즘에 한간에 자꾸 외국어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솔직히 그냥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 분들과 가장 제가 많이 부딪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어는요,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계속 이 문화에 막 섞여가지고 20년, 30년을 보내면서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교를 하자면 리아리처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비었던 시간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는 비원어민으로서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의 심정을 많이 알고 또 그 쇼생크 탈출에서 숟가락으로 막 판 사람,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카메라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오늘 좀 어색하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못 올리다가 아유, 안 되겠다. 원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연말에 저랑 수다 나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좀 후련하고 이제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어떻게 돌아가야지 되겠구나라고 더 아이디어가 생긴 것 같아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